따라서 홍명보의 연봉은 최소 20억에서 최대 30억 원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월드컵 이후 아시안컵까지 계약을 장기간 맺었습니다. 다만 월드컵 종료 후 중간평가를 갖기로 되어 있으나 경질 한들 남은 계약 기간 보존 금액하면 최소 30억 원이겠고 홍명보뿐 아니라 외국인 코치 2명도 생각하면 60억 원 이상이 나가겠네요. 정말 최악인 것 같습니다. 경질 없이 가도 홍명보 30억 원의 외국인 코치들까지 하면 연 60억 원 이상씩 나가는데 대체 왜 캐나다를 이끌고 코파 4강까지 간 제시마치를 안 잡았고 바로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코앞에서 놓친 바그너 그리스로 유로를 아쉽게 못 나간 포엣을 버리고 홍명보인지 당최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축협.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입니다. 여기에 주민규와의 단독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이야기 속 이강인 선수와 관련한 일화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주민규는 지난 3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33세 333일이라는 나이로 국가대표 최고령 최초 발탁 기록을 썼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싱가포르전에서는 34세 54일 나이에 데뷔골을 터뜨리며 관심을 한몸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주변서 2026 북중미 월드컵도 가야 하지 않느냐고 말한다. 물론 마음속엔 있을지라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현재에 충실하며 많은 골을 넣는 게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민규는 대표팀 합류 당시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 조현우, 엄원상 등 동료들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낯을 많이 가린다. 또 나이가 많아 당장 어울릴 사람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동생들이 다가와 줬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막내급 1원 이강인과 있었던 에피소드를 언급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인터뷰에 따르면 지난 소집 기간 식당에서 이르게 식사를 마친 주민규는 디저트 코너에서 과일을 가져와 동료와 나눠 먹었습니다. 그때 이를 바라본 대표팀 선배 이강인이 주민규에게 형이 나이 가장 많은데 왜 과일을 직접 떠오느냐며 웃었고 이에 주민규가 내가 나이가 뭐가 중요하냐. 나중에 너도 나이 들면 형처럼 하라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일화를 전하며 주민규는 강인이나 다른 동생들이 먼저 장난도 건다. 처음엔 나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순수하고 좋더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본 바로는 나이가 많은 선수는 직접 과일을 떠오지 않는 문화였는데 주민규 선수가 직접 과일을 떠오는 모습에 웃으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규 선수는 이강인 선수나 다른 동생들이 친밀하게 먼저 장난도 치며 다가와 주고 대화를 나누고 지내다 보니 다들 순수하다며 대표팀의 분위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편 주민규 선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그는 매체에 40살까지 하고 싶다며 축구 자체를 정말 좋아한다.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하고 싶다. 은퇴하더라도 축구할 것 같다. 누군가는 은퇴하면 질려서 안 한다는데 50대가 돼서도 조기 축구회에 나가서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은 9월부터 열리는데요. 모두 18개국이 진출해 6개 팀씩 3개 조로 나눠 조별리그를 치릅니다. 각 조 1, 2위 6개 팀은 본선에 직행합니다. 각 조 3, 4위는 다시 아시아 플레이오프와 대륙간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합니다. 북중미 월드컵부터 본선 참가국이 그동안의 32개 나라에서 48개국으로 늘어납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에 할당된 본선 진출권도 기존 4.5장에서 8.5장으로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의 월드컵 진출을 염두에 두고 본선 진출국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아마도 중국이 진출하기는 무척이나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명보 울산 HD 감독의 한국 축구 대표팀으로 선임과 관련해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어 화제입니다. 채용 비리라는 격한 반응까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신문선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준TV에서 홍명보 대표팀 감독 선임은 무효며 축구협회에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 교수는 국가대표 축구선수이자 해설위원 출신으로 2014년 성남FC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앞서 박주호 국가대표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이영표 해설위원에 이어 홍 감독의 선임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발전위원장이 지난 7일
홍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으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축구계 안팎의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 교수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에 따르면 각 대표팀의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등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기준에 따라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 또는 기술발전위원회 추천으로 이사회가 선임한다고 돼 있다며 정혜성 위원장이 사퇴한 후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이 없었고 부위원장도 없었으며 위원들의 사퇴로 최저 인원인 7명이 안 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내부 규정상 각 위원장은 겸임이 불가하지만 새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장 선출이 아닌 이 위원장을 통해 홍 감독을 선임했다는 절차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인데요. 신 교수는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선임하려면 기술위원회로 이관해 진행했어야 했다며 추천권만 있는 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서류심사, 훈련계획서 및 지도법 평가, 면접으로 진행되는 선발 기준 역시 홍 감독이 맞추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홍 감독은 최근까지 축구협회를 비판하며 1순위 후보 거론에도 더 경험이 많고 경력과 성과가 뛰어난 분들을 데리고 오면 자연스럽게 내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지난 5일 수원FC전에서도 감독 선임 작업을 진행하는 이 위원장을 만나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이 위원장이 홍 감독을 찾아가 설득했고 홍 감독은 단 하루 만에 대표팀 사령탑 제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관련 서류 제출은 물론 면접까지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심지어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이었던 박주호 위원조차 발표가 될 때까지 홍 감독의 선임 소식을 몰랐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비난은 거세지는 상황입니다. 축구협회는 박 위원이 비밀 유지 서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 박 위원이 후보자 압축 과정에도 모두 동참했으며 최종 결정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동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박문성 해설위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달순의 라이브에서 축구협회의 법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하며 다른 위원들, 이 상황 아는 사람들한테도 더는 말하지 말라는 경고다. 실제로는 그런 깡도 없고 나서지도 못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법적 대응에 나서면 더 많은 진실이 공개된다며 진짜로 법적 대응을 하는지 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해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 홍명보 감독이 나설 것이라며 박주호 위원이 고민 끝에 한 건데 너그러이 봐주자. 덮어주자.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후 실제로 홍 감독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에서 박 위원이 그 안에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 박 위원의 말이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제는 그것도 포용해서 더 나은 한국 축구를 위해 발전돼 나가는 게 중요하다면서 박 위원을 감싸면서 이런 관측이 맞아떨어졌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일단 채용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절하게 대처하여 이 사단을 바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형 축구 유튜브 채널이나 축구인, 붉은 악마 등에서 움직여줬으면 좋겠습니다.